안녕하십니까. son국군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4월 13일 인사드립니다. 대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민주당 이재명은 어차피 후보로 확정된 상황에서 사실상 옹립이 되는 추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들러리를 세워서 경선이라는 지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또 경선 룰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는데 결국은 이 대선 등록일까지 사법위기를 피한다면은 대선 주자로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나서겠죠.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되든 지금 이재명을 꺾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재명의 만에 하나 집권하게 됐을 경우에 겪게 될 큰 혼란, 정치 보복, 국가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누가 가장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책임자일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딱 이재명의 대항마로 가장 적격자는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이라고 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다도 일단 이재명의 약점을 다 간파를 하고 있다.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김문수 전 장관은 경기도지사를 8년 동안 했죠. 그중에 4년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김문수, 기초단체장 이재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자주 접촉을 하죠. 공식 행사나 이런 곳에서 아마 기초단체장들이 같이 업무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과거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같이 경기도와 성남시가 청렴 다짐을 하는 청렴 부패하지 말자 이거죠. 부패 방지를 위한 어떤 협정서를 맺고 이랬는데 이재명은 그때 이미 성남에서 인허가 장사를 하고 있을 때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인허가 장사하는 이런 내용들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들 중에서 대다수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인허가 장사죠.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백현동, 유래신도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정자동, 그리고 성남FC 이런 것도 후원금 의혹 이런 것도 다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렀던 비리들이죠. 그런데 그 기간에 그 성남시장 4년은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지사 4년과 겹칩니다. 많은 것을 파악을 하고 있겠죠. 이재명의 온갖 비리에 대해서 지금 아마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은 던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선에서 던지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의 인허가 장사 같은 비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바로 한번 소개해 드렸다시피 이재명의 형님 그리고 형수 이재명 형님 이재선 씨에 대해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잘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선 씨를 잘 안다. 그리고 그 형수도 잘 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성남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성남에 그때 이 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구로공단에서 주로 이제 노동운동을 했지만은 워낙 전국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전설이죠. 전설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남에서도 아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 다 알고 하니까 이재선 씨도 그때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선 씨도 회계사 출신이죠. 고인이 됐는데 회계사 출신인 이재선 씨도 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형에게 욕설을 하는 그런 녹음 테이프도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욕설을 하는 녹음 테이프. 형수에게 욕설을 하는 상욕을 하는 그것은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은 이재선 친형에게도 욕설하는 그런 녹음 테이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김문수 전 장관이 이재명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 말도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형 이재선 씨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아왔었다. 월간 중앙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그때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확정되기 전에 월간 중앙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일문일답을 하다가 그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현직 장관일 때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도 문제지만은 도덕 리스크도 큰 문제라고 본다. 사법 리스크는 그 본인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성남시장으로 이재명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저질렀던 범죄 혐의들, 인허가 장사 이런 것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많이 생겨 있고 지금 그것이 이재명의 최대 치명적인 결함이죠. 자, 그것도 문제지만은 도덕 리스크도 큰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도 문제지만 도덕 리스크도 큰 문제라고 본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제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 이재명 대표의 친형 이재선 회계사가 공간으로 찾아온 적이 있다. 그때 성남에서 이재선 그 형, 지금 고인이 된 형, 그때 이재명과 충돌이 있어서 가족 간에 막 욕설도 하고 했는데 그 시점에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선 회계사가 공간으로, 경기도지사 공간으로 성남시에서 있었던 문제를 그 상급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에게 뭔가 하소연하기 위해서 억울한 점이 있어서 아니면 비리를 이재명 성남시장 동생 이재명이 이끄는 성남시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 찾아갔겠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동생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한 심정을 토로를 하더라. 이재명과 관련한 심정을 토로를 하더라. 그런데 심정을 막 토로를 했는데 아무리 도지사라고 하지만 이재명 시장 집안 문제에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해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형수에게 욕설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터뷰에서 탄핵을 29번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이 주변에서는 왜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느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목숨을 끊었다. 과연 국민이 이 문제를 모른 척 묻어둘까? 우리 국민이 정상적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이 과정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재선 씨가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가 공간으로 찾아와서 이재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 도지사 입장에서 집안 문제에 관해서는 뭐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한 건지 과연 그냥 단순한 뭐 집안에서 뭐 욕설이 오갔다 이런 건 아니겠죠. 전부 다 성남시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회계사인 이재선 씨도 어떤 비리 같은 걸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는 내용 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성남시 안의 뭐 복마전 같은 이야기 그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김문수 정 장관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두 사람은 특히 김문수 전 장관과 이재명은 공통점도 있지만은 사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두 사람 다 경북 출신인데 경기도에서 활동을 했죠. 경기도에서. 김문수 전 장관은 경북 영천 출신이고 대구의 경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노동운동을 하면서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했지만 경기도까지 활동을 했고 경기도 부천에서 국회의원을 3선을 했고 그리고 도지사를 두 번이나 경기도지사를 두 번이나 지냈죠. 이재명은 뭐 고향이 안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릴 때 안동에서 나와서 성남시에서 살다가 성남시장도 하고 또 경기도지사도 하고 그러면서 인허가 장사도 했지만 어쨌든 경북 출신으로 경기도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들은 비교가 안 되죠. 뭐 이재명이 인권 변호사를 했다고 했지만은 정가 사범 뭐 이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판 진행 중인 것에 비해서 김문수 전 장관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운동의 전설이죠. 전설이니까 그 원래 좌파일 때 또 민중당도 창당을 했습니다. 김문수
어떤 격이 다른 그런 그 두 사람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김문수가 첫 번째 직업이 뭐 변호사였는데 그때 성남 시민단체에서 시민운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역 토호들하고 밀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성남시장이 돼서 인허가 장사를 하는 그 대표적인 지역 토호가 백현동 사건 로비스터로 징역 5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김인섭 씨죠. 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처음에 성남에서 이렇게 컸고 그때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보고도 받고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다 기억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 자료 같은 것을 찾아보고 또 이재선 씨가 와서 했다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뭐 아직은 뭐 확인은 안 되지만은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은 김문수가 가장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김문수 장관 시절에 이재명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 전에 김문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김문수 전 장관이 여당의 여건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뜨고 나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김문수의 등장에 좀 당황하는 그런 기색도 일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지사 때 성남시장 했던 분이니 개인적으로 잘한다. 성남 지역에 있어서 저도 활동을 많이 했다. 이재명 대표의 돌아가신 형님, 형수님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이 잘 느끼고 계신 듯하다. 자, 그 녹음 테이프 같은 것들이죠. 그 욕설하는.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했었습니다. 이재선 씨, 이재명의 형님 이재선 씨가 찾아왔더라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그 김문수 전 장관에게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중에 뭐 한덕수 대행과의 뭐 단일화 이런 것을 다 거쳐서 대선 후보가 돼서 우파 진영의 대선 후보가 돼서 이재명과 대선 후보 토론을 벌인다면은 저는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토론을 벌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화가 되겠죠. 같은 경북 출신 경기도에서 정치 활동을 했지만 전혀 다른 그 업적이나 업적을 낸 것 또는 논란거리 이런 것이 그대로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김문수 전 장관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렀던 일 외에도 성남시장 때 있었던 도덕적인 그런 도덕성 문제들 이것도 김문수 장관이 파악을 하고 있다면은 토론회를 통해서 그때 만약에 지지율이 뒤지고 있더라도 완전히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후보자 토론회, 그 후보자 토론회는 보통 보면은 좀 지지율에서 앞서가는 쪽은 좀 방어적이고 추격하는 쪽이 공세적으로 막 나가죠. 자, 그런데 이 팩트를 가지고 김문수 지사가 이재명의 어떤 불법 문제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불법 문제나 도덕성 같은 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가면은 그때 좀 전세가 불리했었더라도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TV 토론회를 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한 70%, 60 내지 70% 응답을 하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두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그 논쟁을 벌이는 그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면은 김문수가 이재명을 잡는 매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